안녕하세요. 순삭 부동산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김지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얼마 전 끝난 4.7 재보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됐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자, 우선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당선자 두 사람 모두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자제하는 현 정부와는 상반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둘의 재건축 허용 수준에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되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고요. 일정 수준의 규제는 유지한다는 뜻이었죠. 반면 오세훈 당선자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없애고 용적률과 충수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결론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으니 재개발, 재건축의 정상화, 즉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오세훈 당선자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 민간 분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36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정상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죠. 재건축, 재개발, 전과 달리 완전히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한강변 정비사업의 층고 제한을 현행 35층에서 50층까지 완화하겠다는 게 첫째고요. 둘째로 서울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국과 도시 전체 미관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국을 통합해 개발 인허가 속도도 높인다고 합니다. 시장 취임 일주일 안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주공 등을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죠. 야, 재건축, 재개발 이제 진짜 불타오르겠죠? 또한 오세훈 당선자는 박원순 시정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푼다, 즉 용적률 완화하겠다는 얘긴데 이 때문에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정책이 컴백하겠네요. 한강 르네상스 정책이라는 건요, 오세훈 당선자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려고 했던 정책을 말합니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용산 국제업무지구, 상암 DMC 랜드마크 등 한강변에 최고 50층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죠. 오세훈 당선자의 공공부문 정책도 좀 살펴봐야겠죠.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 호,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무화주택으로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산세 특례 기준을 올려서 부담을 낮추는 한편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공언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규제를 완화해가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기엔 오세훈 당선자의 임기가 길지 않아 기대만큼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하는 시선도 많죠. 특히 현 정부에서 초과이익 환수를 모든 부동산 정책을 관통하는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향후 재건축의 경우 규제는 일부 완화하되 초과이익은 환수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 대선까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순삭 부동산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김지환이었습니다.